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정재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입학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는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지를 먼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채팅창에다가 주시는 질문들도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전형들에서 지난 3개년도의 입시 결과, 그다음에 커트라인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여러 전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다가 건국대학교 입학처 이렇게 치시면 그릇이 다르다라고 보이는 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을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가운데 빨간색 네모 표시한 전형 결과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탭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처럼 각 학년도별로 입시 결과가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시 결과 파일을 안에 눌러보면 각 전형별로에서 모집 인원, 경쟁률, 그다음에 교과의 평균과 최저, 충원율 같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전형들을 찾아서 거기에 결과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보통 전형 유형을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 유형을 봤을 때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위주가 되는 전형으로 내신 등급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신 등급 위주가 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 주요 대학들이 10% 선발하고 저희도 10% 선발합니다.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과 100%, 그러니까 내신만 계산해서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는 형태,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형태가 들어간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첫 번째 교과 100%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이 형태에서는 다른 거 계산할 거 없이 그냥 내신 등급만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전년도 컷을 비교하기가 용이해요. 물론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5년 전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엔 계속 없었다가 올해 신설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교할 성적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 100%일 경우에 전년도 컷과 비교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학생부 종합형 교과 형태는 약간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저희 건국대학교 2023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올해 고3 학생들에 해당되는 2022학년도고 오른쪽에 보이는 2023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고2 학생들, 내년에 지원할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전형인데 두 전형 다 학생부 교과, 즉 내신을 계산하는 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앞에 전형명 앞에 학생부 교과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전형 내용 보시면 2022학년도 올해는 내신 100%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몇 등급이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두 번째로 내년에 할 아이들, 그러니까 올해 고2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평가 30%가 들어가요. 근데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70% 이거 계산할 때 뭐 1등급은 뭐 10점, 뭐 4등급은 9.9점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 등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요. 이게 실질 반영률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평가 요소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7대3의 비중이 실질적으로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2023학년도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70, 서류평가 30 이렇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서류평가의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지원하든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할 때는 이렇게 서류평가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쪽의 파워가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신 컷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서류평가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요 대학들이 가장 많이 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서류랑 면접평가 이 2가지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뭐 면접평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정성평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4대 평가 요소, 아까 보셨던 4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컷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에서 질문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트라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추천 결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경제학과 뭐 평균이 3.0이고 최저가 5.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5.3인 친구가 꼴등이냐? 그 개념이 아니라
합격한 친구들 중에 내신 등급이 가장 낮은 친구가 5.3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 결과를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나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 군의 아이들이 지원을 했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술 전형은 주요 대학들은 많이들 운영하고 있고, 논술의 포인트는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내신 반영 여부입니다. 저희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지만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 지원할 때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주요 대학 40%가 선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를 뽑기 때문에 전년도 컷을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 건국대학교처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년도 결과 보실 때는 왼쪽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추천이고 오른쪽이 수능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교과 100%, 즉 전년도 컷을 비교하다고 비교용이 이렇게 써놓은 학생부 교과에서 교과 100 전형과 수능, 이 두 개 전형은 어떤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점수를 비교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컷 개념이 의미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점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겠다, 이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질문입니다. 진로선택 3과목 성적 반영 기준이 궁금하다. 어떻게 점수화가 이루어지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국수영사과 한국사의 모든 과목을 등급을 점수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들은 뭐 1등급은 10점으로 변환이 되고 4등급은 9.9점, 6등급은 9.8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 A, B, C를 기준으로 해서 A는 10점, B는 9.9점, C는 8점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전체 학년들 중에 1, 2, 3학년 전체 중에 진로 선택 고른 것 중에 국영수사과 한국사에 해당하는 과목 중에 3개만, 예를 들어 뭐 A가 2개고 뭐 B가 3개다 그러면 A 2개, B 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점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전체 점수,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는 3개를 계산해서 그것만 가지고 순서를 줄 세워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그냥 내신 순으로 합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 계산하는 거를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 이거 어떤 친구의 학생부를 그냥 캡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학년 것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 1, 2학기에 일반 선택, 공통 과목, 그 다음에 밑에 진로 선택 과목이 여러 가지를 선택한 걸로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사과 한국사에만 네모칸을 쳐놨죠. 그래서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들은 석차 등급, 예를 들어 한국사가 1등급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표에 의거해서 1등급은 10점 이렇게 변환시키고, 문학의 경우는 2등급이기 때문에 9.97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진로 선택을 보시면 한 8개의 과목 정도를 선택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 높은 거 A 3개를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A는 10점이니까 국영수사과 한국사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 예를 들어 고전문학 감상, 국제경제, 고전문학 감상이 2학기 때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해서 총 2단위씩 A를 3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 학년도를 다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고2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할 친구들은 이 진로 선택을 정량 점수 계산할 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에서 자연계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인문계열학과를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교과 계산하는 표를 보시면 그냥 가중치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국수영사과 한국사의 모든 과목을 점수를 계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 계산할 때 뭐 계열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 수의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달라요.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수학을 선택 과목을 미적 또는 기하 중에 고를 테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을 고르겠죠. 근데 인문계열 학과들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 또는 과학 중에 고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개 합 5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에 수능 최저 맞추기도 괜찮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자연계열 학생이라서 수능 수학을 선택을 미적을 골랐고 탐구는 뭐 지학원, 생원을 골랐어요 라고 해도 인문계열 수능 최저 충족하기에는 적합하죠. 하지만 거꾸로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열 아이들 수능 수학에서 확통을 많이 고르다 보니까 자연계열 수능 최저 계산할 때는 수학에서 미적 또는 기하를 골라야 되고 탐구도 사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 보통 인문계열학과에 교과전형 지원할 때는 보통 가능하지만 거꾸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교과 전형 지원의 유의사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에는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과 전형 지원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저희 올해 지역균형처럼 내신 100%의 수능 최저 걸려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저희 지역균형처럼 학생부 교과 일부의 서류평가, 다시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따라서 전년도 컷을 비교할 수 있냐 없냐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부 교과 70% 내년에 계산할 때 보면 1등급은 10점, 4등급은 9.9점, 6등급은 9.8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70% 계산할 때의 파워는 등급 간 격차가 작아서 오히려 서류평가 30%가 힘을 더 가질 수 있다. 요거를 좀 감안하고 교과 전형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 있다고 무조건 다 내신 10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네 가지 아까 보셨던 4대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의 기준이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고, 이게 곧 평가 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가 요소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보고 입학사정관이 이 4대 평가 요소에다가 평가 근거를 달아요. 그래서 그 평가 근거에 따라서 7단계의 등급을 매기는데, 그게 곧 1000점 만점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라는 거는 곧 내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의 인재상과 종합전형에서 중요시되는 역량은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의 역량이라는 건 밑에 있는 4개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에서 다양한 대학들 그 학교의 인재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성신이, 위인 이런 기준이 있긴 한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인재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이 학과가 어떤 성향을 지닌 학과인지, 어떤 학문 계열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서류심사, 상세 기준, 이게 다 이 밑에 4대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4대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관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학업적 혹은 비교과적 다양한 탐구활동, 교과활동을 해왔고, 그게 니네 학과랑 좀 어느 정도 적합하니 앞으로 잘할 것 같지 않니?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관심 분야가 어디고, 그래서 어떤 학업적 활동 혹은 학습을 해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전 과목 산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내신 산출이라는 게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교과 전형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내신 등급을 점수로 반영시키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신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서류평가 30%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랑 같은 개념인데, 그때는 내신 등급을 산출해서 어떤 거 예를 들어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아까 우리 봤었던 학업 역량 안에서의 학업 성취도, 그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까지 같이 학업 역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신 등급을 산출해서 점수를 변환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학업 역량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적에 대한 임팩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원점수 100점이라면 2.0등급 정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의 의미는 물론 거기에 A, B, C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원점수도 나오겠죠. 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보고 입학사정관이 판단할 때는 물론 원점수를 보고 어느 정도 잘했구나라고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이 친구가 관심 분야가 어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대략적인 성취는 어떠했고, 그 다음에 세특, 특히나 그 안에서의 보여지는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교과 활동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관심도라든가 그 관련해서 학업 활동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의 비중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통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는데, 학년당 20시간 정도 봉사 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저희 건국대학교 서류평가 할 때는 봉사 시간 가지고 감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봉사활동 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가지고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어렵게 봉사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가지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입결이 타공학과 대비 낮은 편인데 이유가 뭐냐? 코딩 경험이 없어도 컴공 학종에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우리 그 사례도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든 컴퓨터공학과든 이게 컴퓨터공학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베이스의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탐구 활동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결이 약간 들쭉날쭉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코딩 경험을 가지고 온 친구들도 많지만 꼭 코딩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컴퓨터공학과든 스마트 ICT든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어떤 학습과 어떤 교과 활동을 통해서 내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왔는지 그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 추천, 학교 추천 동시 지원 시 합격률이 어떠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학교 추천 전형은 올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두 개 다 동시에 지원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진 않았어요. 자기 추천, 합격 추천을 다 합치면 한 18,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0명이 중복 지원자였습니다. 합격 확률이 그렇게 막 높지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의 경우에는 내신 100%로 선발이 되고 자기 추천은 기존과 동일한 서류 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류 면접 내가 자기 추천 기준의 4대 평가 요소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또 내신도 높다면 지역균형과 자기추천 둘 다 지원해도 좋겠죠. 예. 구체적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전공적합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전공적합성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 박윤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넘어가고요. 환경상 내신이 불리한데요. 코로나 시대여도 교과서 획득, 수업 중 자발적 발표, 동아리 등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점 충분히 반영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밑에 학업 역량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만 학업태도, 학업이지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부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여도 다양한 교과 활동들, 그 다음에 비교 활동 등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신다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 근거로 활용해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할 때 고민이 많을 텐데 이건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학과 하는 친구예요. 사학과. 이거는 한국사 교과서를 스캔한 건데 삼국의 성장이라는 단어이네요. 교과서 이 부분 좀 확대해 보면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중국의 요소지방까지 진출했다라는 기록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궁금했던 거는 오른쪽에 보면 백제의 요소 진출설에 대한 이견, 그래서 당시 요소와 백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삼국사기랑 상륙유세 등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라는 되게 애매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백제의 전성기 때 영토를 보면 다른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서 영토가 좀 작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소지방에 분명히 진출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수행평가 시간에 뭐 이거 관련해서 조사해보고 발표를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교지 편집부 동아리를 하는데 그때 교지에서 요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을 해서 발표를 해봐야겠다거나 혹은 학교에서 무슨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요걸로 공부해서 발표해보거나 혹은 보고서를 제출해봐야지.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앞서 여기에 질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학습했던 활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선생님께 책도 추천받고 뭐 다큐멘터리도 추천받아서 그걸 학습해보고 막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를 학습을 해보고 그거를 발표해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입학사정관이 당연히 반응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학업 역량 쪽에서 보면 다른 친구들과 다 똑같이 수업을 들었고 하지만 그 수업 안에서 자기가 관심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학습해보고 이걸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탐구활동과 학업 의지 관련된 부분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근거를 주고 평가 근거를 쓰고 그거랑 뭐 다른 것도 물론 다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거 다 합쳐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뭐 A를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공 적합성 쪽 보면 이 친구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을 활동 경험 좋죠. 그러니까 고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특정 학업 소재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학습해보고 업그레이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다음에 관련 활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평가 근거로 전공 적합성을 이 박사장관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례를 보여달라고 해서 철학과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내신 등급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들을 보면 사회 쪽 보시면 보통 3등급 내의 성적을 거뒀고 선거 연령 관련된 토론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에 보면 동서양 윤리 전반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 다음에 세계사 쪽에 보면 서구 우월주의를 비판했다. 윤리와 사상에 보면 스스로 도덕경을 보며 사회할 정도로 철학적 사고가 높다라는 어마어마한 문구가 써 있는데 이황과 이의 산하칠정론 및 원시불교의 높은 이해력을 보였다. 그래서 이 윤리와 사상의 이 문구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이 관련된 질문으로 굉장히 깊게 검토가 됐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 관련된 전공 교수님이 물어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학습한 수준 하에서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수학 점수는 별로 안 좋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 4번 내용을 보시면 미술 시간에 교과 캠프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전시회를 다 같이 보러 갔는데 그때 물고기의 목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어떤 예술가가 했대요. 살아있는 물고기의 목을 바로 쳐버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술의 윤리성에 되게 의문을 가졌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예술의 표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이 친구가 계속 의문을 가지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거기에 인권영화제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다큐 영화를 감상을 했대요. 근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되게 폭력을 뭐 피가 낭자하고 뭐 폭탄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되게 잔잔하게 폭력의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회 물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예술의 윤리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서 관련해서 탐구를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관심 가졌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이거를 또 다른 학업적 도구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 학생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다른 질문도 보겠습니다. 학교 추천 폐지로 일반고 지원자가 자기 추천 지원 시 특목자사고 지원자와 경쟁해서 예전보다 합격률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같은 질문인데 지역균형이 신설되면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의 지원 양상이 교과대 자기 추천 투트랙으로 나눠질 경향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까지 진행했던 자기 추천, 학교 추천을 보면 학교 추천에는 내신 정량 평가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보면 일반고가 학종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보통 10% 초반 정도 나왔고요. 특목자사고 마찬가지로 10% 초반이 나왔습니다. 거의 1% 차이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고냐 특목자사고냐 했을 때 학교 유형 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자기 추천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교 유형 분포를 보면 78% 넘는 78점 몇 % 정도가 일반고였고요. 21% 정도가 특목자사고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특목자사고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 추천해서 좀 지원하기 부담이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합격 비율과 내신 분포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적을 일반고 기준으로 딱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체 모든 지원자들을 내신 등급대로 한번 인원을 분포시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딱 보면 연두색이 지원자고 빨간색이 1단계 합격자고 파란색이 최초 합격자예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내신 등급 위주로 본다거나 혹은 특목자사고 위주로 만약에 선발을 했다면 먼저 내신 위주로 봤다면 1등급대가 치솟았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또 특목자사로 위주로 선발을 했다면 3에서 5등급 사이 구간이 굉장히 클 텐데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보여주고 있는 저 분포 모양과 1단계 합격자, 최초 합격자의 모양이 다 비슷했다. 그 얘기는 실제로 고교 유형 간 어떤 분리, 유리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내용은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자 합격자 구간은 2에서 3등급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붙고 뭐 많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당연히 지원자가 많으니까.
하지만 2, 3등급대 아이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논술 전형에 대한 상세 내용, 요거는 아까 전형 설명 때 보셨죠. 근데 저희 준비 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논술 사례 발표한 친구에서도 보셨지만 모의 논술을 참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논술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모의고사처럼 출제해 보는 게 모의 논술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 건국대학교 논술고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모의 논술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냐겠죠. 그래서 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인문계 기준으로 국수형 탐구 2개 합 4, 자연과 수의에는 국수형 과탐 2개 등급 합 5, 3개 등급 합 4. 일단 여기서부터 첫 번째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진행된다는 거 하루에 다 봅니다. 11월 20일 날. 인문사의 1, 2 자연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인문사의 2는 수리문항이 들어가는 경영 상경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이 들어가고요. 인문사의 2랑 자연계열 모두 수학의 비중이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문사의 2랑 자연계는 수학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의 1은 어떤 지문에 대한 해석, 거기에 대한 글 쓰는 능력, 논리력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사의 1의 경우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논술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른 질문 보면 작년 입결과 합격 등급 컷이 궁금합니다. 2.9면 논술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은 맞지 않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뭐 극단적으로 9점 연등급이 나와도 논술에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작년에 논술 결과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논술 점수가 나오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나오고 경쟁률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을 반영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내신 등급을 딱히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 논술 전형 선택 시 수학 선택 과목에 유bil리가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수학을 선택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계산할 때 수능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할 때 자연계열 수학은 무조건 미적 또는 기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확통은 안 된다. 두 번째,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수학 논술 문제 풀 때는 저희 출제 범위가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그 다음에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과 확통이에요. 그래서 유불리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미적과 확통을 배우는 게 좋긴 좋겠죠. 그래서 수능과 상관없이 그 논술 수학 시험 풀 때는 요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관련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리논술 유형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기하, 미적 모두 출제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희 올해는 기하가 안 들어가는데 내년 논술은 기하를 넣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아직 검토 중이니까 그거는 내년도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학과 논술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의학과라고 논술 시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계열 보시면 수학 70%에 과학 3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뭐 생명과학 당연히 하겠죠. 근데 옆에 좌측 하단 보시면 수의과대학 작년 논술 결과가 다른 게 아니고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194.7대 1이니까 이게 수의학과라고 따로 논술 시험이 어렵고 그게 아니라 그냥 경쟁률이 겁나 치열하다. 예, 그냥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다양한 질문 주셨는데 뭐 지금 계속 질문 주셔도 좋아요. 아까 우리 질문 주셨던 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원격 수업 때 미인정 결석이 한 번 있는데 서류평가 때 큰 영향이 있을까요? 또는 출석이 서류평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미인정 결석이 학생부 출결 사항에 기록이 되면 그게 뭐 원격 수업이든 아니든 저희가 일단은 처음 확인할 길은 없죠.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있다는 거는 성실성, 다시 얘기해서 인성 부분에서 분명한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자소서에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라고 해서 그게 붙을 친구를 바로 떨어뜨릴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서류 블라인드로 평가하는데 동교 지원자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교육부가 학생부를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리지널 학생부가 저희 쪽에 넘어오고요. 그거를 교육부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고등학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평가자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평가 시스템 하에서 동교 지원자를 매칭해서 학생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표와 함께 동교 지원자의 서류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 고3은 코로나19로 인해 비교과 및 대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코로나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사정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비교과적인 대회 혹은 봉사활동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또 재수생이나 뭐 N수생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평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집 요강과 학생부 가이드북을 책자로 받아볼 수 있나요? 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학교에다가는 조금씩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PDF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정보 과목도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 내신 계산할 때는 국수, 영사과 한국사 이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는 기타 과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등급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농어촌 전형이랑 자기추천 전형에 같은 자기소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게 주민번호 기준으로 유사도 검색이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수의대랑 다른 이과대 논술 문제가 동일한가요? 논술 자연계 시험은 두 개예요. 수학, 과학. 근데 수학은 다 자연계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당연히 수의랑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수의대가 좀 높다. 이런 겁니다. 수리논술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혹시 수학 2등급 학생들이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논술 발표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수학 2등급이랍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사전에 질문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것들 답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듣고 나면 되게 또 돌아서고 나면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질문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입학전형 센터장님 모시고 폐회사를 통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전형 센터장님 이한세 센터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좋은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넓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학부모님 여러분들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만 그 코로나 상황으로 그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저희들이 더 많이 발로 뛰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만족도 설문조사 QR 코드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거를 요거군요. 만족도 설문조사 QR 요거 보시고 꼭 설문조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국대학교도 구독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